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조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는 배경과 조기 대화 성사 조건,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이종수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로이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 당사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성사 가능성은요? 예, 로이터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 지금 정권 인수 초기 단계 아닙니까? 벌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에 그 일기 때 협상,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한 알렉스 웡을 이제 그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판문점 회동에 깊이 관여를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따라서 방북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 웡 수석 부보좌관에게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일찌감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정상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거래의 달인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미북 정상 간 대화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배경은 뭡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수시로 언급을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 발언은 일단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정상회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복원, 더 나아가서 그 직접 대화를 통해서 노리는 건 뭡니까? 예, 지금 북러 관계가 군사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밀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7차 핵실험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에 봐서는 이 모든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특징이 실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로 한번 이걸 풀어보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도를 한 로이터 통신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추가로 무슨 목표를 뒀거나 또는 뭐 세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미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하는 목적은 관여다. 다시 얘기해서 인게이지먼트다 그런 것이고요. 트럼프 당선인 뭐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과 함께 이런 북한과의 긴장 완화 이게 평화상 수상을 가는 길에서 뭐 주춧돌이나 혹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뭐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직접 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처럼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 뭐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뭐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잖아요. 예. 빈손으로 귀국한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문을 이제 굳게 잠궜죠. 그리고 이제 핵 미사일 고도화에 힘을 쏟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제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북러 관계를 지금 동맹 수준으로까지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덕에 지금 뭐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러시아로부터 뭐 지금 현금 그리고 군사 지원 이걸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한 기념 연설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협상은 갈 때까지 다 갔다. 이 말인즉슨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뭐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는 관측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그 우크라이나의 전이 조기에 종식이 되는가 또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우크라이나전이 종식이 되게 되면은 북한이 지금처럼 절실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김정은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러시아의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새로운 외교 다변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바라는 것이 핵 보유국 인정인데 이것을 위한 트럼프 당선인과의談判, 이거에 이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간에 트럼프 인수팀이 지금 사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잘해보자, 미북 관계 개선을 해보자, 뭐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새해 벽두에 주요한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는데 관련한 어떤 좀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외교 관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서 소위 우리나라를 제쳐놓는 패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득을 성취하는데 아주 능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업가 스타일의 트럼프 당선인이 네.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패싱, 미북 직거래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트럼프 일기 때 아베 일본 총리를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베 총리가 재임 3년 8개월 동안 14차례나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번 전화로 이제 공식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를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아베 총리를 신뢰를 했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그 김정은이라든가 기타 의제와 관련해서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